이 방송은 축구협회 개혁과 관련해서, 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바로 제목과 같이 축구협회 노조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좀 뭐랄까 새로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조금 좀 놀라운 내용도 있어서 그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관련한 그 외신 하나가 있어서 그거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 셔츠, 그러니까 프런트 셔츠 스폰서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스포츠법 정책과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잠깐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The Classic Football Shirts라고 하는 사이트의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EPL 총 그 20개 구단 중에서 그 셔츠 스폰서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거기 보면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눴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폰서 카테고리가 갬블링, 그러니까 스포츠 배팅 회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개 구단 중에서 총 11개 구단이 이 그 프론트 그 셔츠 스폰서로 갬블링 회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보면 그 아스톤 빌라죠. 아스톤 빌라, 그다음에 본머스, 그다음에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팰러스, 그다음에 에버튼, 요거 에버튼, 그다음에 플램, 그다음에 레스터 시티, 그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 사우샘프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울버햄프턴. 이렇게 11개 구단이 그 gem블링 회사, 도박, 그러니까 스포츠 배팅 회사와 이제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 27년 시즌부터 그러니까 후년이죠. 예. 2026년 그 시즌부터는 이 프론트 셔츠 스폰서와 관련해서 이 갬블링 회사, 갬블링 브랜드의 노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것이 EPL에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EPL 많은 구단이 그 스포츠 이런 그 경제적 측면에서 갬블링 회사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2026, 2027 시즌부터는 이제 볼 수는 없겠다. 사실 그 세리에 A는 이미 2019년부터, 그리고 라리가는 2021년부터 이 스포츠 배팅 회사와의 그 스폰서, 그 셔츠 메인 스폰서 계약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EPL과 다르게 다른 유럽 메이저리그는 이런 그 갬블러, 그러니까 그 배팅 회사와의 메인 스폰서십 계약의 체결을 금지를 했죠. 그러나 EPL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워낙 이 스포츠 배팅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 그 여론을 또 생각해서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구단들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스포츠 정책적 측면에서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EPL이 그만큼 또 이제 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배팅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와 충분히 구단들이 그런 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자신감의 또한 발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듯이 노조,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성명서를 그대로 복사하고 붙인 제 그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그 화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잘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말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KFA
CEO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 균형 잃은 인사 예고된 참사. 지난해 3월 28일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책의 하나로 문체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다. 기존 박경훈 전무이사, 전한진 사무총장 체제에서 김정배 부회장, 전한진 경영본부장으로 바꾼 것이다. 예전엔 축구인 출신이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하면 행정 전문가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췄었는데 부회장이 최종 책임자가 되면서 축구인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이다. 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축구인 출신이 협회 CEO를 하면 그런 인정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한다. 축구인들이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을 강력 주장하여 정몽규 회장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줬다가 역풍을 맞았다고 정몽규 회장의 삐뚤어진 인식이 반영된 인사로 보였다. 즉, 주 원인은 정 회장의 잘못된 결정인데 축구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뒤집어 씌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린 잘못된 결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본질은 정몽규 회장이 잘못한 것인데 그거를 뭔가 축구인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제목이요. 문해력 조롱메일 일파만파 시오. 지난 7월 25일 통신사 뉴시스는 축구협회 임원 공정성 지적에 조롱 메일 보냈다. 기사 내용과 함께 축구협회가 해당 기자에게 보낸 메일 2통을 함께 캡처해 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항의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다. 그는 7월 23일 오전 9시 26분 뉴시스 기자에게 문해력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아무 내용 없이 메일을 보냈다. 해당 기자는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법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5분 같은 인물로부터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이라는 제목으로 제목만 있지 본문에는 아무 내용 없이 또 한 통의 메일이 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설명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기사를 썼다고 힐난조로 쓴 것으로 해석됐다. 그 고위 위원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문체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이다. 대외적으로 그의 영문 직함은 KFA CO다. 예, 그러니까 축구협회 그런 사태 초기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롱 메일로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메일 발신자가 그 김정배 문체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간 제목이 먹튀 준비 김정배 부회장 사퇴하라. 강도 높은 문체부 감사를 2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 문체부 출신이니까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감사 기간 내내 그는 본인에게 책임이 갈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논란을 키우는 데 크게 일조했다고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문체부 차관 출신이라 문체부 감사와 같이 협회 위기 상황에 중심을 잡고 적절히 대응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문체부 차관 출신이라는 전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우리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곧 떠날 사람이니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 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는데 그 어느 보도에도 그의 이름 세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10차 전력 강화 위기가 끝나고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직후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전력 강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국회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 때도 그는 꼭꼭 숨는 데 성공했다. 10월 24일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빠졌다. 한때 문체부 식구였던 김정배 부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정관 예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지금 노조의 주장입니다. 예, 노조의 주장이고요. 김정배 부회장의 아직 반론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거는 이 부분은 노조의 주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뭐 문체부 감사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문체부 차관 출신인 김정부 부회장이 뭔가 좀 잘 케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자기를 면책하기 위한 그런 거에 오히려 몰두한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뭐 이제 떠날 사람이다. 이제 그런 또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간 제목이요. 연속된 인사 참사. 정봉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 웬만한 공기업 기관장보다도 많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그 연봉을 받으면서 매번 책임 회피하는 처사가 대한민국 문화체육의 최고이직 출신인 그가 할 행동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회장이 사선에 불출마할 경우 대비하여 공기업 내 고위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한국축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도망갈 궁리부터 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 사람을 모셔온 정 회장은 더더욱 사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번 성명서가 KFA CEO 김정부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힌 정봉규 회장의 인사 실패는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 그동안 평판이 좋았던 축구인도 정 회장과 함께 일하다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실추를 자주 겪었기 때문에 정 회장 주위엔 더 이상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다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리더십 붕괴의 반증이다. 김정부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 대제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정봉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정봉규 그 회장 결국 그 김정부 부회장도 영입한 것도 정봉규 회장인데 일단 노조의 이제 주장이지만 노조로서는 그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떠날 국리부터 한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이런 인사 실패를 계속 하고 있는 정봉규 회장은 이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정봉규 회장 이제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명의 그 주장 요지는 바로 제 제목처럼 정봉규 회장 불출마, 그다음에 지금 김정부 부회장 사퇴 이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노조의 이 현실 인식 그리고 판단 주장은 뭐 당부당을 떠나서 지금 축구협회 사태의 문제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그래도 좀 잘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책으로서 대응 방안으로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정봉규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홍명보 감독의 사퇴까지도 주장하지만 제가 앞에 관련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홍명보 감독 사퇴를 주장하는 그것은 오바다.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 사태의 본질을 못 보는 것이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하게 뭔가 선임된 것으로 보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홍명보 감독은 불공정하게 선임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봉규 회장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규정에 따라서
했었으면 그냥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는 것인데 중간에 정몽규 회장이 근거 권한도 없이 뭐 외국인 후보자와 대면 면담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일이 틀어져서 불필요한 절차가 또 그 중간에 개입이 된 것인데 그래도 다행히 홍명보 감독이 원래 1순위 후보였던 홍명보 감독이 그냥 선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뭐 불공정하게 선임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어떤 뭐 불공정, 선임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이 축구협회 사퇴를 제대로 그 보지 못하는 그런 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정몽규 회장에게 뭔가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뭐 그것은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 지금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다음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 두 개를 놓고 봤을 때에는 사퇴를 요구하는 것 뭐 그냥 그 주장으로서 요구하는 거는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퇴보다는 어차피 지금 몇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1월 말부터는 회장 선거가 시작되고 회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사실 정몽규 회장의 그 뭐 출마 여부를 떠나서 정몽규 회장은 어떻게 보면 이번 임기의 직무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의 그런 어떤 그 사태, 그 어떻게 보면 그 불명예스럽게 사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퇴를 하면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노조의 주장처럼 차기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고 남은 이제 그 한두 달 남은 이 회장 직무를 잘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번 축구협회 사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제 그런 이 노조의 판단처럼 그렇게 큰 틀을 이렇게 짜는 것이 맞다. 그것이 더 합리적인 이 축구협회 사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축구협회 성명서 두 번째 성명서 관련해서 뭐 그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